안녕하세요, 유사조입니다. 저는 지금 삿포로의 스스키노에 와 있습니다. 삿포로에 여행을 와보신 분이라면 스스키노 교차로에 있는 이 광고 간판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글리코 광고 간판처럼 삿포로를 상징하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간판이 뭘 광고하는지, 왜 일본의 다른 도시에는 없고 삿포로에만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유사조의 인물 시리즈 첫 편으로 이 간판과 관련 있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 간판이 세워진 것은 1969년입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테이스트 잔을 들고 다른 손에는 위스키 원료가 되는 보리이삭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을 한국인 여행자들은 니카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 킹 오브 블렌드즈로 19세기 영국의 위스키 블렌드 명인인 윌리엄 폿 로리가 모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정통 위스키 제조에 전념한 이 사람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위스키 이름이자 병 뒷면에도 그의 사진과 이름이 나와 있는 다케츠루 마사타카입니다. 그는 약 105년 전에 정통 위스키 제조를 배우러 일본인 처음으로 스코틀랜드에 갑니다. 이후 일본으로 들어와 산토레이 전신인 고토부키야에서 야마자키 정류소를 만들어 일본 최초의 정통 위스키인 시로후다를 만들었고, 이후 스스로 니카 위스키를 만들어 일본 위스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를 모델로 한 NHK 아침 드라마가 24%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일본인의 사랑을 받으며 맛상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이치로 가고 있습니다. 요이치는 다케츠루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정류소를 세우고 니카 위스키를 만든 곳입니다. 저 멀리 해안의 전경을 보자마자 저는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왜 요이치에 정류소를 세우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니카 위스키 요이치 정류소에는 정류소와 함께 다케츠루 마사타카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박물관과 위스키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숍,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다양한 위스키를 시험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삿포로 여행을 오신 분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류소 견학은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정류소 내부가 보이는 2층의 바에서는 다양한 위스키의 시음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발매된 니카 위스키의 모든 제품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1894년 히로시마현의 다케하라라는 곳에서 일본 전통주 사케를 만드는 다케츠루 슈조라는 양주장 집안의 9남매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사케 양주장 집안 출생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케츠루 슈조는 1733년 창업의 신이세 양주장으로 지금도 인기 있는 사케 브랜드입니다. 집안과 관련하여 다케츠루가 집안의 가업을 잊지 않고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팩트입니다. 이야기는 다케츠루가 20대로 올라가는데, 양조학과를 간 이유가 집안의 사업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굳이 다케츠루 슈조의 사케 양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1913년 오사카 고등공업학교 양조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한국의 많은 자료들에는 오사카 공업고등학교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오사카 대학 공학부가 됩니다. 오사카 고등공업학교 양조학과를 졸업한 다케츠루는 운명과 같은 양조의 세계와 만납니다. 다케츠루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의 사업인 사케 양조회를 하려고 했으나 사케 만드는 시코미 업무가 겨울부터 시작해 4월부터 12월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던 양주 제조를 배우고자 세츠 슈조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무턱대고 간 것은 아니었고, 이 회사에 같은 학교 1기 졸업생 선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츠 슈조의 양조 기술자로 있던 선배가 오늘날 이와이 위스키의 이와이 키이치로입니다. 그는 다케츠루를 사장에게 소개하고 입사를 시켰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케츠루가 스코틀랜드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와이 키이치로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정류 기법을 개발한 양조 기술자였지만, 나중에 다케츠루로부터 위스키 제조에 관한 노트를 받아 혼보 슈즈에서 위스키를 만드는데, 그 결실이 오늘날의 마르스라고 하는 위스키에 이어지고, 혼보 슈즈는 그의 이름을 딴 이와이라는 위스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츠 슈즈를 일본 위스키의 유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츠 슈조의 사장이었던 아베 키에이는 일본에도 본격적인 위스키 시대가 열린다고 예견해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다케츠루에게 제대로 된 위스키 제조를 배울 것을 권하고,
그는 1918년 스코틀랜드에 가게 됩니다. 훗날 다케츠루는 셋째 슈조의 아베 사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제페니즈 위스키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의 성견지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그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해가며 여러 정류소를 다니며 실습을 하고 이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배운 모든 것을 적은 두 권의 노트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실습 노트라고 적힌 그 노트가 바로 오늘의 제페니즈 위스키 토대를 만든 다케츠루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는 위스키 제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파스텔이 구조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요이치 박물관에 있는 그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헤이즐번의 파스텔과 요이치 정류소의 파스텔이 아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영국의 휴엄 수상이 외무장관이었던 1962년 방일했을 때 만찬에서 일본에서 온 청년이 만년필과 노트 한 권으로 영국의 위스키 기술을 훔쳐갔다고 했답니다. 물론 칭찬의 뜻이었겠죠. 1920년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온 다케츠루는 다시 셋째 슈조에 복귀했지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셋째 슈조를 1922년 그만둡니다. 그리고 한 작은 중학교에서 화학교사로 있는데 산토리의 전신인 고토부키의 창업주인 그 유명한 토리 신지로가 찾아옵니다. 당시 총리 연봉이 1000엔인데 다케츠루에게 연봉 4000엔과 위스키 제조의 정권을 줍니다. 위스키 제조에 대한 토리 신지로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923년 고토부키아에 들어간 다케츠루는 위스키 제조를 스코틀랜드와 기후가 비슷한 홋카이도에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토리 신지로는 물류 비용이 적게 들고 변화가는 사람들도 오기 쉬운 곳을 선택해 교토 근처에 야마자키 정류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토리 홈페이지에는 야마자키 정류소의 위치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초대 공장장이 되어서 1929년 일본 최초의 위스키 산토리 시로우다가 나옵니다. 하지만 산토리 화이트는 판매에서는 실패합니다. 산토리에서 위스키를 만들었지만 다케츠루 마사타카와 토리 신지로는 위스키의 맛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많았습니다. 다케츠루는 최대한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에 가까운 위스키를 만들고자 한 반면 토리 신지로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케츠루가 토리 신지로와 헤어진 후 니카 위스키를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반응이 안 좋았던 반면 산토리에서 1937년 내놓은 가쿠비는 시장에서 히트를 쳤고 지금도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케츠루는 드디어 1934년 독립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실습한 정류소가 있었던 캠벨타운과 지형과 기후가 비슷한 홋카이도 요이치의 정류소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을 90년 전 다케츠루는 얼마나 가슴 벅찬 심정으로 갔을까 싶습니다. 요이치에 도착한 다케츠루는 니카 위스키 전신인 대일본 과즙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위스키 숙성까지 걸리는 시간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사과 주스 판매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니카 위스키가 출시됩니다. 니카라는 말은 대일본 과즙 주식회사 일본어 발음인 니온카주에서 한 글자씩 딴 겁니다. 다케츠루는 요이치 정류소에 중후하고 향이 강한 몰트 원액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스코틀랜드 롱문 정류소와 같은 석탄 직화 증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미야기쿄 정류소의 설립 및 다양한 위스키를 출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요이치 정류소는 그의 오랜 집념의 결실인 곳입니다. 니카 위스키의 창업가 다케츠루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바로 그의 동반자였던 부인 리타 여사에 관한 것입니다. 동양에서 온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일본으로 옵니다. 그리고 위스키에 빠진 한 남자를 위해 그 뜻을 이해하고 같이 헌신합니다. 다케츠루가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면 그녀는 일본 위스키의 대모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다케츠루의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다케츠루가 스코틀랜드에서 향수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은 물론 셋째 슈조를 그만두고 화학교사로 일할 때
그녀도 영어 가정교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이치의 정류소를 만들 때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시 자금을 출자한 사람들 모두가 리타 여사가 영어를 가르친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정류소 설립 후 위스키가 나올 때까지 사과 주스를 만들었는데 그녀도 같이 사과를 씻고 직원들의 식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기후가 비슷한 요이치를 사랑했지만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그녀에게 말년의 추운 요이치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1961년 그녀가 죽었을 때 다케츠루는 묘비 옆에 In loving memory of Rita 다케츠루라고 미리 적어놓고 자신이 죽으면 날짜만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리타를 외롭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위스키를 만드는데 바로 슈퍼니카 위스키입니다. 요이치에는 그녀 이름을 딴 리타 유치원이 있습니다. 리타 여사 유산 중 일부가 기부되었습니다. NHK 드라마 맞상에서 맞상이라는 뜻은 리타 여사가 다케츠루를 부르는 일칭이었습니다. 다케츠루 마사타카는 리타 여사가 돌아간 18년 후인 197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평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니카 위스키 광고에 나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2000년에 출시된 다케츠루 위스키 디 라벨에는 그의 사진이 있습니다. 다케츠루는 사업적으로 수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위스키는 2001년 아사히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품질에 타협하지 않은 그였기에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애정을 쏟은 요이치 정류소를 떠나며 저도 위스키 2병을 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한잔 하려고 합니다. 다케츠루さん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でした.